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비까지 내릴 거란 예보가 있습니다.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LA 보건당국이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온이 40도대까지 떨어지고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전역에 1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미 전역에서 매일 3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끔찍한 일가족 방화 살해범은 전직 경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 36년 만에 용암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현직 국경 순찰 대원이 성매매 여성 4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사에 근무하는 우주비행사라며 산소 살도를 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로맨스 스캠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gerelief.org. 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LA 카운티 전역에 비가 내립니다. 기온도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날씨 소식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전역이 이번 주 내내 기온이 40도대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예상돼 LA 카운티 보건국이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밤낮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보건국은 어제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한파주의보를 내리고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에 머물고 밤 최저 기온은 40에서 50도대에 머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목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가주 파소 로블레스에서 남가주 롱비치에 이르기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강우 가능성은 곳에 따라 90%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부터 2일 사이에 LA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은 78%, 벤츄라 지역은 91%입니다. 이 기간 LA 지역에는 1.19인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산타클라리타 지역은 1.31인치 비가 예상됩니다. 보건국은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 비가 오게 되면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게 된다며 내복을 입을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캐플러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한때 하루 수천 명에 달했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 3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숨지고 있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여전히 하루 3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여전히 매일 평균 3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루 평균 사망자 수인 2,000명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독감으로 사망하는 비율에 비해 약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CDC의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매주 2,000명에서 4,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4월부터 9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사망자의 41.4%가 85세 이상, 사망자의 30%가 75세에서 84세 사이, 사망자의 17.5%가 65세에서 74세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인구의 16%에 불과하지만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의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대부분의 코로나19 사망자를 거의 막을 수 있다면서도
신규 감염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 25일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일가족 3명 방화 살해 사건은 10대 소녀와 온라인 데이트를 하던 전직 경찰에 지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리버사이드 한 주택에서 발생한 일가족 방화 살해범은 버지니아주 경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경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은 지난 25일 오전 리버사이드 주택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일가족 3명은 28세 남성 오스틴 리 에드워즈에 의해 살해됐으며 용의자는 여성 1명을 납치해 도주하다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지난 25일 오전 11시경 11,200블럭 프라이스 콜트 인근에서 한 남성이 운전하는 빨간색 기아 소울 차량에 납치된 여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추격전 과정에서 이 남성이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해 경찰과 이 남성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은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이 이날 오전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방화 살인범 오스틴 리 에드워즈로 밝혀졌습니다. 에드워즈는 버지니아주 경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경찰로 드러났습니다. 에드워즈가 기아 소울 차량에 태워 납치한 10대 여성은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집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에드워즈가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 이 10대 소녀를 알게 됐으며 이 소녀를 만나기 위해 버지니아에서 차를 운전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는 소위 cat피싱 속임수로 이 소녀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워즈가 살해한 일가족 3명은 이 10대 소녀의 할아버지인 69세의 마크 웨넥과 65세의 할머니 샤리 웨넥 그리고 38세의 어머니 브루 웨넥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최근 말레보에서 도난당한 렉서스 차량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며 1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생생히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리부에서 최근 발생했던 도난 차량의 연쇄 충돌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4일 날 말리부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7년형 검은색 렉서스 NC를 훔쳐 몰던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픽업 트럭의 옆면을 들이받아 발생했습니다. 검은 SUV 차량이 미친 듯이 돌진해 픽업 트럭을 들이받았고 픽업 트럭은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덮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1번 하이웨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던 중 진입로에서 나타난 검은색 SUV가 멈추지 않고 질주 차선을 따라가다 회색 픽업 트럭에 강하게 충돌합니다. 트럭은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면서 도로 위로 미끄러져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덮쳤습니다. 트럭에서 튕겨나온 파편의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고 뒤 병원으로 실려간 오토바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픽업 트럭은 운전자도 살아남았지만 충돌 사고 약 1시간 전에 차량들이 훔친 렉서스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충돌 사고 뒤 SUV는 1.8m 높이 제방의 정면 충돌에 전복됐습니다. 행인들은 당시 SUV에서 운전자를 끄집어 내려고 했지만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가프니를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활화산은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화산입니다. 이 화산에서 지난 27일부터 용암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암 분출은 36년 만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하와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 30분경 해발고도 4,170m에 위치한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나로아 화산은 하와이 제도의 최남단에 있는 하와이 섬을 구성하는 5개의 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용암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이후 38년 만입니다. USGS에 따르면 현재 마우나로아 화산의 분화에 따른 용암 분출은 정상부의 칼데라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USGS는 마우나로아에서 분출되는 용암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분출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놀룰루 국립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0.6cm가량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하와이 관광청은 마우나로아 분화와 관련 천식,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기타 호흡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화산재와 화산 스모그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관광청은 마우나로아 화산이 하와이 아일랜드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 하와이 아일랜드 외에 오아후, 마우이, 카우아이, 몰로카이, 라나이 등 다른 섬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화산 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현직 국경 순찰대원이 성매매 여성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살인 행각을 거리 청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경 순찰 대원이 지난 2018년 텍사스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4명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성매매 여성 4명 살인 사실을 자백한 이 국경 순찰 대원은 자신의 연쇄 살인이 거리 청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특수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안 데이비스 오티스는 28일 법정에서 자신의 텍사스 남부에서 4명의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자신의 고향에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체포 당시 국경 순찰대는 정보 담당 팀장이었던 오티스는 같은 해 9월 15일 날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러레이더 시에서 체포됐습니다. 에리카 페날란 여성 한 명이 그에게도 도망쳐 주방 미군에게도 구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후 오티스의 연쇄살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그에게 살해된 여성들은 2018년 9월 3일에 살해된 29세의 메리사 라미레스, 2018년 9월 13일 살해된 42세 크라우디네 루에나 등이며 9월 14일에는 페날을 권총으로 사살하려고 했지만 그가 주요소에서 도망쳐 주방 위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체포되기 전 오티스는 25살 기셀라 아르샤 칸투와 28살 자넬 오르티스 등 2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습니다. 살해된 여성들은 모두 머리에 총을 맞고 처형당한 스타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오티스가 자기 입으로 나는 거리를 청소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가 피살된 여성들을 쓰레기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샬메이였습니다. 네, 한국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기상천 외하고도 황당한 사건입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한 외국인들의 로맨스 스캠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나사의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는데 산소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붙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나사의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하는 우주 비행사라고 속여 산소를 살 돈을 뜯어낸 기상천외하고 황당한 사기범들이 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를 통해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이집트인 A씨 등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올 1월 중순 사이 SNS를 이용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군인, 의사,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한국인 12명과 친분을 쌓은 뒤 통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실제로 이들 중 한 사기범은 내가 나사에서 근무 중이다. 지금 우주 정거장에 있다. 산소를 살 돈과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여권 갱신이 필요하다 등으로 속여 3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영국에 살고 있는 엘스다. 곧 한국에서 주얼리 가게를 하려고 한다. 돈을 화물로 보낼 테니 보관해주고 우선 통관비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에 속아 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해 이들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달라는 등의 요구에도 가짜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를 권유하는 등 로맨스 스캠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드컵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팀의 첫 경기였던 우루과이 경기 단체 응원전에 오셨다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장소가 협소해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장비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급하게 준비하던 단체 응원전이다 보니 저희가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국팀이 어제 가나와 경기에서 아쉽게 2대3으로 패해 이제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16강 진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번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12월 2일 포르투갈전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에는 12월 2일 코레탄 플라자와 10지구 헤더허트 시의원실의 협조로 이날 오전 7시 코레탄 플라자 3층에서 실내 응원을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캐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